안녕하세요. 오성물류 컨설팅 이형건 대리입니다. 저희 오성물류 컨설팅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화물차 운전 이 업계를 통칭해서 얘기를 할 때 화물업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운수업계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화물 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운수업계가 좀 항상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해가 착 뜬 것처럼 맑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이번 코너명을 운수 좋은 날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 앞으로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1주나 2주 간격에 한 번씩 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진행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진행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겹게 얼굴을 보셨던 박 팀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아리따운 여직원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티키타카 형식으로 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줄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운수 좋은 날 박 팀장과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성물류 컨설팅의 박병철 팀장입니다. 그 아리따운 여직원 대신에 이번 주만 제가 좀 이제 토론 형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칙칙하네. 네, 남자만 있으니까 좀 칙칙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 다른 영상이랑은 다르게 조금 다양한 장소에서 뭐 걸으면서도 얘기해보고 좀 더 보기 편하게끔 뭐 여러 번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이번 1화 주제가 뭡니까? 1화 주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이번 1화 주제 같은 경우에는 네. 화물차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버는데 거기서 가장 큰 지출이 뭘까요? 아무래도 유류비. 유류비. 그렇죠. 유류비가 가장 큰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지금 화물차 시장이 유지가 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옛날부터 화물차 시장은 꾸준히 변동이 있었고 솔직히 화물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엄청난 변동이 있었어요. 변동이 있었는데 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미래의 화물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 그 변동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류비를 포함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유류비가 아무래도 제일 고민이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 뭐 특별한 노선 말고는 한 40% 정도가 유류비로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할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지출 비용이 될 건데 어쨌든 그 유류비를 어떻게 덜 소모하냐, 이건 지금도 하는 고민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류가 언젠가 다 소모가 될 건데 그때 맞춰서 화물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물류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또 굴러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이 유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엔진의 효율을 높이거나 혹은 기름 소모를 굉장히 적게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유류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안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유류 대신에 뭘 쓰냐? 전기차. 그렇지. 지금 시중에 지금 보시면은 그 고속도로나 혹은 시내에서도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파란색 번호판. 맞아요. 파란색 번호판이 많이 보이는데 요 전기차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있어요. 또 수소차 그리고 이제 뭐 천연가스는 솔직히 좀 천연가스 예외를 할게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에 초점을 맞춰갖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해야죠. 일단 그러면 질문지를 제가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게 하면은 박 팀장이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네. 전기차 보급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가?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실 이제 승용차로 따지면은 이 전기차가 한 5에서 10% 정도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휘발유나 경유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전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차량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은 한 15%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건 승용차가 아니죠. 그렇죠. 화물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화물 전기차 뭐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지 않았다. 물론 이전에 작년에 그 이제 소형 350kg을 실을 수 있는 소형 전기 화물차가 있어요.
이 번호판을 받으신 분은 있는데 사실상 그분은 집계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전국에 있는 화물차가 지금 몇십만 대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보급 단계가 0%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한 대 받으신 분은 뭘 하고 있죠? 한 대 받으신 분은 지금 우리 말로 따지면 시내발이를 하고 계시죠. 시내발이? 시내발이. 아,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쪽에 물량을 많이 실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물량을 많이 싣게 되면은 아무래도 화물차가 힘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 전기 모터는 그 정도까지 발전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트럭쇼를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들었어요. 그때 가봤을 때 뭐 다마스 정도? 음. 다마스보다 조금 더 컸던 소형차들을 많이 봤는데 좀 놀랐어요. 다마스보다 그렇죠. 그 적재 공간이 좀 더 넓어서 이건 상용화가 되면 괜찮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네. 그 저희가 그때 영상을 찍지 않았지만은 단점이 좀 많이 있긴 해요. 뭐 특장 부분이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차량이 나온다면 어디에 쓰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개발 단계를 보면은 당장 뭐 5톤, 15톤, 25톤 이런 화물차에 적용이 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전기차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전기 충전소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소모량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발이 중에서 그 무게가 좀 가벼운 것들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가벼운 같아요.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우체국. 우체국. 네, 왜냐하면은 그 우체국 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거운 것도 있어요. 무거운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우편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를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충전을 시켜놓고 그 와중에 상차하고 반경 10km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기차를 테스트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는 네네. 이 전기 외에 네. 다른 뭐 이제 친환경에 대한 뭐 방식이 있는가? 아, 그렇죠. 친환경 방식이 있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일단 친환경으로 지금 많이 두각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전기가 압도적이에요. 두 번째로 요즘에 두각을 받고 있는 게 수소차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천연가스가 조금 이제 그 배기구를 통해서 안 좋은 물질이 좀 덜 나온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천연가스보다는 전기랑 수소가 좀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네. 디젤, 경유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경유차들이 멈추는 날이 올 것인가? 무슨 날이 올 것인가. 예. 또 이제 심도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일본의 화물차는 경유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비도 좀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름값도 휘발유보다 좀 더 싸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지출을 그 유류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경유만한 차가 없어요. 경유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유차가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으로 딱 봤을 때도 네. 기름이 들어가는 엔진은 힘이 좋아요. 물론 이제 그 전기가 들어가는 엔진은 힘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는 엔진이 힘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기 소모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같은 양의 전기나 뭐 이게 뭐 경유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경유가 아직까지는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발전 상황을 보면은 화물차까지 그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단계가 있어요. 화물차보다 더 힘이 필요한 단계. 건설 기계라고 하죠. 그렇죠. 뭐 트랙터나 아니면은 이제 산간 지역을 올라가는 뭐 덤프 트럭 이런 것들도 이제 건설 기계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로 하기에는 아직 50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 경유차들이 없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아마 경유 엔진도 그만큼 발전을 많이 할 겁니다. 경유 엔진도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할 거니까 아마 그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전기가 있고 경유가 있고 수소가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차량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순간이 올 거고요. 그걸 더 뛰어넘는다. 전기가 더 압도적으로 올라온다 하면은 경유차가 없어질 수 있겠지만 향후 한 50년 안에는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마 틀릴 것 같은데. 기술의 발전이 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진짜 너무 빨라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네. 자동차 브랜드 사이트에서 봤던 건데 예. 보통 이제 화물차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힘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왜냐면 네. 끌어야 되는 무게가 상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저희 나라 고속도로나 아니면 일반 도로에
도로에 그 충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도로에 충전하는 길 아, 아스팔트 아래에 충전 시스템을 깔아서 가면서 계속 충전이 가능한 물론 쓰는 만큼 채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도착하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의 유료가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전기 화물차로만 봤을 때, 전기 승용차를 제외하고 전기 화물차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술력이 가장 좋은 데가 유럽입니다. 그렇죠. 유럽에서는 맞아요. 전기 화물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유심히 볼 게 아무래도 전기를 충전하는데 급속도로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기름을 채우는 속도보다는 압도적으로 느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에서 처음에 딱 생각을 한 게 우리 흔히 보면은 지하철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지하철 안 좋아하세요? 네. 서민의 통수사님 지하철 좋아하시는 어쨌든 네. 네. 지하철 위에 보시면은 그 이제 이렇게 전선 같은 걸 또 보실 수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 전선이 이제 지하철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박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뭐 바닥이나 뭐 이런 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사실 바닥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바닥은 네. 이제 무선 충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야 되니까 뭐 그 바퀴가 전도체가 아닌 이상 그 부분을 좀 위험하고 고속도로 위쪽에다가 전기 공급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뭐 도착지에는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독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우리나라에 또 따지자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산간 지방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개발된 도시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교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우리나라 도로 사정을 좀 더 파악한 뒤에 실행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굉장히 그 상한 지형이 많고 그렇죠. 꼬불꼬불한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제 생각은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한 어느 정도 다 생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말을 해보면 저는 이제 바닥 안에 깔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보통 배터리가 어디에 달리죠? 하부에 달리죠. 하부에 달리죠. 첫 번째는 그 하부에 달리는 배터리 때문에 충전은 타이어가 아니라 그냥 뭐 그 하부에 있는 배터리랑 바로 연결을 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상부에다가 달게 될 경우에 일반 전철처럼 달게 됐을 경우에 뭔가 사고가 난다거나 뭔가 자연재해가 있다거나 하면은 전체적인 노선을 다 갈아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2차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죠. 굉장히 일리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좀 더 쉽죠. 아무래도 노선을 하나 더 고속도로에서 네, 차선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 방법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하죠. 네, 네. 돈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뭐 전기가 위에 달리거나 아래 달리거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요것도 차츰차츰 알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음 질문이 이제 전기차 보급 시에 번호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번호판. 네. 마침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승용차만 따졌을 때 승용차는 지금 전기 차량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량의 번호판을 보면은 승용차는 흰색을 쓰지만 하이브리드 차량도 흰색이지만 전기차 순수 그 전기로만 가동이 되거나 혹은 이제 수소로만 가동이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나 앞쪽에 번호판이 하늘색으로 붙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붙는데 운송업계에서는 이 화물을 운송하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보통은 노란색이에요. 네. 그렇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 번호판의 색깔이 아마 이후에는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색깔이 변경이 될 것이다. 네네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이 전기 차량 중에서 1호 번호판을 취득하신 화물 운송 번호판을 취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노란색이었어요. 그분은 노란색이었는데 네. 영원히 노란색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화물 운송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전기차를 쓰고 한 사람은 경유차를 탄다 하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좀 더 특혜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판의 색깔을 바꾼 것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화물차에서도 전기차나 아니면은 이제 경유차나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번호판이 생겨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가 하늘색이고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 차량이 노란색이니까 그 두 개를 섞어서 연두색 번호판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별별 색깔이 다 있겠네요. 알록달록 하겠죠. 네,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게 다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이제 그런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화물 운송업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하면은 저는 그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정보를 좀 더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번호판이 있다. 네. 라고 하면 그 1호차는 무조건 오성물류 컨설팅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 팀장의 생각도 똑같을 거고. 네. 이 오성물류 컨설팅에서는 이후에 뭐 수소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와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장 먼저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 질문 자체에서 좀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현재 노란색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38만 개 정도로 한정적인데 네. 만약에 새로운 번호판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를 할까요? 추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번호판을 줄이면 줄였지 그렇지. 추가가 되진 않을 거라고 노란색 생각하고 번호판을 다시 뺏는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네. 번호판 임대 비용이라는 걸 주잖아요. 아, 그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격 면으로 따지면은 요거는 이제 좀 복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번호판을 없앤다고 할 때 그냥 없애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해당하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차가 오래돼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번호판을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번호판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노후경 유차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아무래도 이 노란색 번호판이 점점 없어진다 하면은 번호판의 그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 번호판의 가격이 올라간다. 하지만 그 수요 측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이 공급 줄어드는 양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면은 번호판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번호판이 뭐 공급 줄어드는 양이 못 따라가서 그만큼 좀 적게 줄어든다 하면은 그때 되면 번호판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네. 그 추후 네. 화물 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화물 시장. 오늘 했던 얘기를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좀 더 발전이 될 것이다. 요 부분이 주였어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이제 점점 더 발전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보다 기술력이 좀 더 부족하기도 하고 전기도 이제 뭐 경유 엔진에 비해서는 좀 더 기술력이 부족하기도 한데 추후에는 분명히 전기차 기술력이 언젠가는 더 좋아질 것이고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균등할 만큼 그 기술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경유 엔진이 없어질 일도 없을 거고 전기 엔진은 분명히 더 발전이 될 거고 수소 엔진도 더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화물 업계에서 이제 그 내가 화물 운송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선택권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차를 운전을 할 때 경유 엔진을 선택할 건지 전기 엔진을 선택할 건지 수소 엔진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선택권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이제 뭐 장단점이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뭐 전기차가 발전이 되면은 전기차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시절에 가면은 경유 엔진이 안 없어진다 하면은 이 전기 엔진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경유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수소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관련돼 갖고 아마 이제 우리 그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또 구체적으로 나온다거나 뭐 보안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차량이 나온다거나 하면 또다시 뭐 운수 좋은 날 통해서 아니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만든 운수 좋은 날 코너니까요. 네. 이 근데 운수 좋은 날 자체가 네. 오늘 전기차만 얘기만 해가지고 가지고 이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운수 좋은 날 뭐 전기차는 이게 그러니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그 화물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마무리할까요? 네, 그 전에 네. 제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나오는 여성분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이죠. 아, 아리따운 점. 예, 이분에 대한 소개 영상도 다음 주에 네. 진행이 됩니다 해서 봐주시고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얘기하고 토론하는지 구독이랑 또 좋아요 그리고 뭐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답변을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제 마무리하시죠 이제. 이제 하나만 더 오케이. 있습니다. 네, 그
혹시라도 뭐 이게 잘못된 정보나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더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얼마든지 그 정보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정보를 또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맞는 정보는 그 대댓글을 통해서 그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상으로 오성물류 컨설팅의 운수 좋은 날 코너를 맡은 이영건 대리 박병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